뭐 현대에너지솔루션, 하나솔루션, 이게 간단히 해서 6, 7월부터 우리가 집중했던 종목입니다. 현대건설 가고 현대건설기계 가고, 루닛은 스마트, 간단히 해서 인공지능 AI죠. 거기에 두 가지, 이거는 언다이렉트드 방식을 선택한 거예요. 한쪽은 건설, 건자재 파트로, 한쪽은 요 루닛하고 비슷한 인공지능이라든지 AI라든지 위성이라든지 AP위성이나 코렌테. 여기서 이제 루닛 판 거는 이쪽으로 분사라든지 하나 찍어가든지, 이게 본인이 여러분들이 전장에서 스스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어떤 속성을, 지금 대세 판단은 저는 이거 갖고 합니다. 오늘 강의의 핵심입니다. 의사결정 나무, 저는 유가하고 천연가스 갖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장이 아주 뭐 삼성전자 갖고 속도를 보지만 대세가 상승할 거야. 앞으로 이 장 뭐 낸시 펠로시가 오든 뭐 금리 인상, 뭐 인플레이션, 경기 침체 떠들든 저는 딱 두 가지만 봅니다. WTI하고 천연가스요. 여기에 다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지정학적 리스크,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속도, 모든 게 다 내포되어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원달러를 어떻게 만드느냐도 결정할 거고, 우리 아시아권의 CIO들이 우리 한국 숏 칠 건지 롱 칠 건지도 결정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WTI는 전에 바이든 대통령 왔을 때가 저점이고 애매하게 올랐다가 지금 다시 조정 중에 있습니다. 전 맨 위에 파동은 30분봉 파동이고요. 아래 파동이 일봉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사우디 갔다 때 90불에서 100불 살짝 넘었다가 다시 90불. 이제 오페크3예요. 여러분도 오페크3 이후에 어떨까요? 저는 증산한다 해도 유가는 오른다에 배팅합니다. 왜 그렇게 보는데? 저 푸틴 때문에요. 시진핑 때문에요. 그 다음에 이제 시진핑의 전략이 간단히 해서 수요 증가예요. 경제 성장률이니까. 그러니까 러시아산만 사지 않고 또 수요를 증가시킨다면 유가는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저 130불 뭐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다시 공포를 만드는 그 수준은 이란과 사우디가 전쟁하면 돼요. 진짜 대만에서 전쟁 터지면 돼요. 그럼 그렇게 갑니다. 근데 그 카드는 절대 이란이나 사우디나 쓰지 않습니다. 미국이 보이지 않는 뭐 네이콘 세력들이 부채질해도 전 세계가 그 카드는 절대 안 쓸 거라고 봅니다. 지금 먹고 살고 체제 유지와 경제 성장을 추구하는데 바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 나라들은 다 정권 교체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내치에 더 집중할 겁니다. 그래서 유가는 제한적 상승, 제한적 하락에 갇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2분 팔로우 더 맨, 저는 유가가 급등하지 않을 거고, 그 다음에 이번 오페크3에서는 오히려 증산 소규모고, 이 사람 성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이 알 가이스 신임 사무총장, 이 단어 보세요. 러시아하고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 단어 쓰는 거 보십시오. 사우디는 이미 파이나 이권이 중국에 넘어갔고요. 그래서 미국이 암만 사우디 건드려도 지금 집권 세력이 구테타 돼서 바뀌지 않는 한 네옴시티 완성할 때까지는 유가 떨어지면 안 되고, 거기에는 중국 자본도 같이 있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분이 사무총장 대빵이 되셨습니다. 쿠웨이트 출신입니다. 쿠웨이트. 바이든 대통령은 뭐 여러가지 뭐 11월 달에 그 중간 선거에 온 총력을 다할 겁니다. 근데 러시아하고 협력하자는 얘기는 뭘까요? 러시아도 지금 무기를 신나게 팔아먹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을 장기화 질질 끌 겁니다. 오히려 여기에서 저는 천연가스를 봅니다. 오히려 이 천연가스.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분들 이제 다시 비료 관련주 다시 하십시오라는 아이디어, 점핑을 이렇게 합니다. 이제 사조 오양이나 조비 좀 사야겠구나. 먹과 뭐 수산물도 이제는 또다시 10월 11월 겨냥해서 해볼만 하지 않을까. 그동안 박살났거든요. 그리고 천연가스 보세요.
요번에 여기 보시면 요 매매가 5.55불에서 9불까지 갈 때 여러분들 현대에너지솔루션, 하나솔루션, 뭐 OCI 할 거 없이 이런 것들이 어마무시하게 급등한 거를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경험하신 겁니다. 그리고 9불에서 7.7로 떨어지고 있죠.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요게 7.0을 딱 거놓으세요. 그리고 9.0을 딱 거놓으세요. 9불 돌파하면 이것도 푸틴이 또 천연가스 잠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네 가지 세상이 나옵니다. 한 가지 세상만이 아니에요. 이게 이제 투투맥트, 이게 링크입니다. 이게 링크예요. 여러분들 하나만 보지 마세요. 유가가 상승하는 세상, 하락하는 세상, 천연가스가 상승하는 세상, 하락하는 세상입니다. 여기에 이 종목을 샘플링을 딱 잡고 다 다릅니다. 어느 세상으로 가냐에 따라 다 같이 올라가고 다 같이 떨어지고 어떤 거 올라가고 어떤 건 빠집니다. 이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링크를 어떻게 만드냐. 내가 한국가스공사 갖고 있어요. 천연가스 상승해야 돼. 대우조선 갖고 있어요. 천연가스 해갖고 카타르, LNG선, 증폭 이런 것들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한국가스공사, 대우조선해양, 하나솔루션이 가는 급등하는 다시. 근데 하나솔루션은 그동안 급등했다 조정하잖아요. 위치가 바닥 위치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다 가려면 유가 상승, 천연가스 상승, 그리고 천연가스 9불 돌파하면 대박. 그럼 모두 급등하는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유가만 상승하고 천연가스는 하락해요. 이런 세상이 나올 때는 제한적 상승입니다. 그리고 천연가스 하락하면 LNG선 저 중동이 뭔가 중동이란다.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가까이에서 잠그지 않고 뭔가 풀었다는 얘기예요. 요럴 때는 대체에너지 태양광 주가 빠집니다. 빠져요. 그런데 조선주는 제한적 하락. 그리고 오히려 여기서는 물류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올라가고 이때 비료 관련주, 사료 관련주가 급등하나 보시죠. 천연가스 하락하고 요거는 간단히 얘기해서 흑해가 열렸다는 수도 있어요. 별걸 다 점핑해서 생각하는 거죠. 이때는 그러면 HMM, 사료, 비료, 대우, 그러니까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런 등등이 여기에 연결돼서 요 세상에서는 각광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유가가 하락하고 천연가스는 상승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면 대체 에너지, 아유 저 천연가스 독일 너무 비싸. 그럼 독일은 원전으로 대체 못해요. 근데 다른 나라는 원전으로 대체할 수 있거나 수소 에너지로 대체할 수 있거나 태양광으로 대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체 에너지도 막 상승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는 일진하이솔루스 뭐 또 다시 현대에너지 솔루션이나 하나솔루션이 누리목조 다시 가는 거죠. 근데 유가는 하락해요. 유가는 하락하면 그러면 증산을 왕창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또 조선주, LNG 수요 갖다리 해서 들어서 유가가 하락했다는 얘기. 조선 배 만드는 거는 이걸 두 가지로 해석해야 됩니다. 유가가 하락해요. 근데 왕창 하락까지 아니 이미 130에서 90불까지 하락했으니까 10불 정도예요. 위치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유가 하락했다는 거는 물동량이 증가했다는 얘기입니다. 증산했으니까 수요는 증가할 거고 이런 부분을 거기에 물류라든지 조선주, 대체에너지 상승 이렇게 봅니다. 근데 모든 게 하락해요. 이게 침체로 가는 시나리오입니다. 유가도 하락하고 천연가스도 하락하고 그럼 금리 인하 얘기 나오고 이게 마지막 코스가 이게 경기 침체 디플레이션 이때는 주가 박살나요. 금리 인상 속도 늦어질 거고
이거는 근데 2달 안에 판단 안 돼요. 지금 여러분들 이게 머리에 쥐가 나시죠? 이렇게 단순하게 세상이 이끌어지지 않고 이런 여러 가지 갈래길이 있습니다. 나 한국가스공사 있어요. 그럼 천연가스 상승, 저는 천연가스 10월, 11월까지 이 9불 돌파해라. 얘 노상 보겠습니다. 얘를 7불에서 지지해주고, 지금 다시 얘가 터닝하면 한국가스공사 4만원과 4만 5천원에 팔 수 있다. 요렇게, 요거 어떤 데 영향이 있나? 이게 링크입니다. 이 품은 만약에 어떤 상황이 오면 어떤 거가 롱, 어떤 거가 숏. 요런 것들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려갖고 거기에 종목을 샘플링하고 거기에 맞춰서 타겟팅을 선정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이 중저가 옐로칩이냐 세력주냐에 따라 다 포스코 엠텍 어떤 분이 어디에서 대응해야 되나. 얘는 어때요? 포스코 엠텍 어떻게 보십니까? 60%에서 100% 사이면 매도해야 됩니다. 8,000원부터 매도해요. 파워넷, 포스코 엠텍 이런 것들은 하락폭의 반 8,000원, 그리고 오늘 저점에서 8,300이 70% 올라갑니다. 그럼 거기서는 반을 때리는 겁니다. 심지어는 내가 10,000원과 12,000원 물렸어도 반 때려갖고 그 다음부터 밑에서 물량 늘리거나 나머지 반 갖고 위에서 조절하거나 그러면서 변동성을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장은 여러분들한테 어떤 전략을 세워드렸죠? 변동성 전략. 여전히 지금 이제 공부했어요. 그 사이에 선물은 어떻게 됐나요? 어디까지 갔다가 어떻게 됐나요? 보시면 이제 1차 323.35까지. 그러면 여러분들 323.35 간 다음에 이런 것들을 잘 못 하시는 것 같아요. 323.5 오면 다 팔아야지. 그런데 323.3까지 가고 붕괴돼요. 그럴 때는 323.0 깰 때 다 파세요. 이런 걸 잘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다시 323.0 돌파할 때 다시 따라 붙든지 하더라도 대들을 그렇게 설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기 위클리 옵션은 요 0.5 차이가 어마무시합니다. 그래서 선물은 오늘 323.35 이렇게 체크하면서 대응하겠습니다. 현대건설 목표가 55,000원 돌파입니다. 45,000원은 트레이딩 하실 분 알아서 트레이딩 하는 자리입니다. 그 방송을 제대로 못 들으신 분이네. 그러니까 요번에 3만 현대건설 목표는 아직까지 한전 부지 건설 그거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정부의 비대칭성으로 제가 들은 얘기 중에 언론에 아직 안 나왔는데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선택 뭐 서로들 몇백씩 써갖고 보는 찌라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통령 휴가 가신 다음에 그냥 놀러 가셨겠습니까? 지금 지지율도 떨어지고 나와갖고 우리 깜노라는 정책 발표 하나 보자고요. 그게 8월 15일에 사면 특사하고 같이 연결되나 보자고요. 그럼 나올 게 뭐가 있습니까? 해외 수주하는 거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럼 대북 정책하고 지금 잠정적으로 일산 같은 거 하나 또 만든다는 논리가 하나 있습니다. 일산 그때 노태우 대통령이 200만 원인가요? 그거 비슷한 거요. 말은 다른 걸로 포장할 겁니다. 거기에 오세훈 시장 차기 대권 들어가게끔 힘을 실어줄 거고, 그래야 현 정부의 색깔이 10년 가고, 뭐 이러한 것들이 뭐 회자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건교부에서 250만 보 개발, 이거는 지금 뭐 대부분들 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제가 바라는 거는 지금 북한과 부산 쪽이요. 두 가지. 북한 쪽, 지금 북한하고 좋을 리 없잖아요. 지금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칩4로 미국으로 우클릭 했으니까 이때 기회를 이용해서 해외에서 방산 수주나 이런 거 쭉 해서 뜻대로는 갈 거지만 부동산 부분하고요. 저 대북 관계, 이 부분은 골치 아플 거라고요. 그럼 국면전환은 특사 사면하면서 면제는 경제적 지원이나 갖다 예를 들어서 그 북한이 받아주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중국이 허락하지 않는 한. 그렇지만 여러 가지 대북 사인을 줄 거라는 하나의 찌라지가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뚱따지 같지만 현대 엘리베이터 아난티 사놔라라고 한 것도 거기에 속한 것도 있고요. 현대로템도 거기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현대 엘리베이터는 뭐 250만호 개발이라든지 여의도 60층짜리 수없이 들어오면 거기 옛날에는 현대 아산이란 대북의 낙인 찍힌 기업이지만 이제는 스마트 시티의 운송 모빌리티, 요새 선전 한국경제신문 보면 현대 엘리베이터 선전이 자주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박살냈어요. 2만원짜리입니다. 4, 5만원까지 보내나 보자고요. 그렇게 현대건설은 3월 15일 14, 15 이거 고점을 뚫어야 시작입니다. 51,000원. 그래서 제가 다음 10만원을 목표로, 얘가 여러분들 한번 이거 연봉 한번 오래간만에 보세요. 현대건설의 연봉 90년대의 영광이 오나 보자고요. 90년대의 영광. 제가 2025년까지 그림입니다. 저렇게까지는 안 갈 거예요. 뭐 20만원이요. 그래서 10만원은 보인다에 배팅을 하고 있고 시간여행으로 집중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시동을 요번 휴가 갔다 오셔갖고 달동을 거시는지 한번 보자고요. 여기는 포장이 이제 스마트 지하와 시티입니다. 모빌리티고요. 거기에 현대차 그룹이 가직 집중인가요? 그래서 그 흐름도 실전에서 잘 체크하시면서 대응을 해 보시죠. 예, 오늘은 그래프 이론의 노드와 링크에서 이 선이 그냥 선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결정한, 거기에 따라 어떤 건 플러스고 어떤 건 마이너스인지 그런 훈련을 해 보시라고 하는 그 천연가스와 유가 네 가지 세상 속에 앞으로 어떤 세상이 가느냐. 저는 유가 상승, 천연가스 상승 동시에 갈 거라고 봅니다. 그 시나리오에 전략을 집중해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 중동, 매크로 분석 이런 것들 같이 연결해서 전략을 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가끔 가다가 좀 뚱딴지, 제가 점핑을 서너 번 해서 그래요. 근데 점핑을 그나마 서너 번 이제는 안 시키고 이런 선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연결시키겠습니다.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이렇게 이 선을 거치고 지나가서 동태적, 이걸 다이나믹, 그러니까 동태적 시스템 사고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한번 보시죠. 이 2,000개 넘는 이 세상에 돈 많으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뭐 인덱스 ETF 사는 거 똑같이 우리를 만들 수 있지만, 우리가 그런 투자자 암만 자산이 많더라도 한정된 자산입니다. 이 한정된 자산에 압축화 전략을 세워야 될 때 이 클러스터 속에 어떤 걸 선택하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2,000개 넘는 거기에 어떤 끌개가 나오냐. 8월 중순은 사면 복권, 칩4, 그 다음에 11월 대선, 그리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휴가 갔다 나와서 뭐라고 일가를 날리시는지 미리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서 어느 에너지로 집중하나. 그래서 노출된 펠로시는 잊어버리시라고 그런 겁니다. 어저께
중국 증시 90포인트 빠진 거로 쳤어요, 이미. 그리고 이분이 이제 대권 11월 달 이제 중간선거 이후에 트럼프 옹이 이제 똥줄 타셨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앞으로 지하화가 어마무시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하도시, 지하화. 여러분들, 우리 지상에 어떻게 200만 호를 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만 호 져봤자, 우리 저기 무슨, 저 끝에 져봐요. 그건 누가 갑니까? 도심해져야죠. 스마트 시티, 모빌리티, 용산 공작장, 여기를 머릿속에 두시면서 또 재건축, 여의도가 60층에서 100층짜리가 막 들어올 겁니다. 홍콩까지 된다니까요. 용산과 여기가 이제 한 2035년 정도 돼서 여러분들 그 한강에 그 배 타고 쫙 양쪽 길을 보세요. 그러면 해외 관광객들이 홍콩 가서 그 건물 조명해 갖고 찍는 것과 같이 한국이 그렇게 될 겁니다. 거기에 에너지가 제일 분출하는 거를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의사결정 나무의 노드와 링크, 그리고 다이렉트 직접적으로 선정한 방식과 선정하지 않은 방식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틈틈이 이런 공부 계속 제가 샘플링을 하면서 여러분들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제가 자주 가질게요. 제가 체력이 딸려서 뭐 매일 해드리면 좋겠지만 제가 체력이 딸려서 그 에너지는 안 나오네요. 네, 2시에 뵙죠.